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상가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인천 남동구에 상가가 3개가 경매가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상가는 일단 뭐 상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상권이 좋아야 되고, 장래 또 이 상권이 변함없이 더 좋은 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 상권 좋은 물건이 경매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권이 좋다라면 일단 영업이 잘 되니까 뭐 경매 나올 일이 잘 없을 테고, 또 어쩌다 경매 나온다 해도 이걸 신권에 많이들 낙찰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산다라는 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상권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에 상권이 좋은지 미리 어느 정도 판단하셔야 되고, 또 신권 나오는 것부터 미리 많이 살피셔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상가를 3개가 나왔는데요. 위치가 좋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상으로 보이는 여기가 지하철역인데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1층입니다. 당연히 상가는 1층이 좋죠.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상권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1층은 좋은 편이고요. 면적도 적당하고 가격도 제가 봐서는 2번 유찰됐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상가면 신권에 낙찰됐을 텐데 2번까지 떨어진 것은 앞으로 이제 여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작년이나 그전에는 상권이 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전부 3칸 모두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이제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재의 가능성, 임대 가능성, 가장 중요한 게 현재죠. 현재 임대가 나갈까? 얼마에 나갈까? 이제 이걸 따져야 되고요. 또 장래는 어떻게 될까? 상가는 변화가 무쌍합니다. 상권이 좋다가도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 또 생기면 금방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성이 어떨까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 내용은 아무래도 지도를 봐야 되겠죠. 제가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카카오 맵인데요. 요거를 좀 넓은 면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니까 인천 전체적으로는 말 그대로 동쪽은 아니고요. 남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변이 대부분 공단입니다. 남동공단이고요.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래포구. 얼마 전에 불 났었죠. 재작년인가요? 여기가 송도입니다. 송도가 가깝죠. 영종도, 인천구시가지 뭐 이렇게 되죠. 건너편에 여기는 이제 시흥인데 백오친도시, 그리고 안산 시흥공단 뭐 이렇게 되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지하철역이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인선을 따라서 가면 송도역이 보이거든요. 이 송도역에서 장래에 KTX가 출발한다는 경부선 KTX죠. 이렇게 수인선을 따라가다가 수원 근처에서 KTX 선을 본선을 만나서 연결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인선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상가가 나오고요. 요 수인선은 현재는 아직 수원까지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조만간 곧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 월곶이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소래포구 맞은편의 월곶이라는 곳에서 판교까지의 지하철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먼 장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송도에서 인천 시내로 가는 지하철이 또 하나 있죠. 여기는 더블역 세권이 되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 지하철역
바로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쪽 상권이라는 것은 보이시는 것처럼 공단과 주거가 혼합된, 예, 그리고 역세권.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이 아래쪽에 연결돼서 소래포구하고 좀 연결이 되지만, 소래포구는 말 그대로 여기는 뭐 회를 먹거나 어물을 사거나 생선을 사기 위한 그런 쪽으로 복잡한 상권이고요. 여기는 그런 쪽보다는 공단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니까 상권의 성격이 다르죠. 이쪽 소래포구는 불이 났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소래포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조금 오래된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조금 현대화돼서 상권이 좀 살아나는, 그리고 이 주변의 상권도 그렇게 형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공단의 근로자와 주변의 아파트 그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상권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요 상권이라는 게 여기 몰려져 있습니다. 요런 상권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주민, 공단 근로자, 그리고 역세권, 이런 걸 감안하면 장래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아주 좋은 상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 상권이 형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서는 좀 더 앞으로 발달하는 그런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를 보는 김에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전체 상권이 있는 데를 여러분은 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건물은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고요. 왼쪽에 이게 지하철역입니다. 조금 가볼까요? 건물이 꽤 크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물건이 경매 물건입니다. 하나, 1번, 2번, 3번. 원래는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데요. 한 칸, 요거는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경매가 나왔고, 건물의 출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칸 도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1층이라는 것과 전철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출퇴근 시간,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이런 걸 고려하면 상권은 나쁘지 않다. 건물도 그렇게 오래된 걸로 보이지 않는, 좀 안정적인 상권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지금 지도나 그림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관심 있다면 상가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답사를 해야 됩니다. 월세가 얼마 나올까?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장사가 업종이 맞을까?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기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만든 상권 분석인데, 검색하실 때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회원 가입하시고요. 무료죠. 그리고 요런 상권 분석, 뭐 수익성 분석까지 해주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좀 어색할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계속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개의 물건이 지도를 한번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건물 출입로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여기 3번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여기는 두 칸이어서 약간 부담이 되죠. 업종으로서는 여기가 지금 스시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장사가 여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1번이나 2번에 상권이 괜찮다면 3번보다는 1번이나 2번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면 1번, 2번에 또 경쟁은 더 세겠죠. 자, 그리고 다시 물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1번인데요. 출입로 있는 쪽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평입니다. 실평수가 그렇습니다. 17평이네요. 2번이 15평이고요. 17평입니다. 예. 네, 그렇고 1층 임차인의 현재 월세가 여기 바뀌었네요. 현재 월세가 1,400. 예, 제가 뭘 잘못 만졌나 봅니다. 1,400이 아니고 월세가 140. 예, 보증금 이런데 대항력은 없죠. 그래서 이게 낙찰이 된다면 여기가 1번이고 사실 여기는 배당이라는 게 없고요. 명도의 대상인데 여러분이 어떤 영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업을 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투자다. 임대 목적의 투자라 그러면 월세 140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월세고 또 재계약을 한다면 일단 안정적이죠. 그래서 140이면 보통 저는 한 200을 여기서 곱해서 이 정도에 사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억 8천이 될 텐데 이 정도에 사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상가는 그리고 장래성까지 있다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을 올려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40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게 적정 월세라면 현재의 임차인은 이미 여기 인테리어나 영업하면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 들겠죠. 예.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될 텐데 중개업소에 인근의 중개업소에 가셔서 이게 적정한가? 더 받을 수 있지 않은가를 또 물어보시고 더 받을 수 있다면 재계약 때 분명히 더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한번 계약이 되면요. 월세를 올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내보내는 것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해야 되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계약할 때 재계약이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첫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할 때 제대로 적정 가격을 월세를 책정해서 제대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0 받는데 이게 적정 월세는 200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200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 월세를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적정 월세가 얼마인가? 140이 적정한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또는 그게 지금 많이 받는 거라면 이거는 또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살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림법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영업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임법의 일반 매물이 그렇고요. 경매물건은 뭐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물건도 한번 보죠. 2번이 아까 그림에서는 일식집 서씨 일식집이고 1번보다는 약간 면적이 작고요. 금액도 그 대신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로드뷰를 보면 이 서식집이 조금 인테리어를 돈을 좀 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권리는 뭐 더 볼 거 없죠. 그리고 현재 영업하기 있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 모르니까 관리실도 들리셔서 관리비 연체가 있는가, 건물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월세나 매매가가 적정한지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더 있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밸류맵. 그냥 한글로 밸류맵이라고 치시면 돼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부동산이 거래된 그런 내용을 모아서 보여주니까 가격이나 거래 상태를 판단하기가 좀 좋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어놓고 경매 물건의 번지를 쳐봤습니다. 이쪽 공단은 거래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한테는 지금 이 경매 사건은 중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상권이 형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거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매에 나온 요것도 요 건물도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보다는 경매에 나온 요 물건에 대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그게 상가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도 빼버리고 그냥 오직 상가 거래된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거래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1층 같은 건물의 1층 금액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걸 따져봐야 되지만 위치가 앞쪽 전면에 있는 것과 후면에 있거나 중간에 있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다르죠. 상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차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요.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1층 어쨌든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전면이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5평이 6억 3천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평당 4천 가까이 되죠. 평당 4천. 그래서 이 감정할 때 이걸 보고 감정한 게 아닐까. 평당 4천이면 6억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래된 내용을 보고 감정평가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감정가가 저는 아까 조금 비싸다라고 봤지만 터무니없는 감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현재 월세가 135만 원을 받거나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경쟁이 무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지금 월세를 150 받을 수 있다면 150을 받는다면 3억 5천 정도 그냥 제멋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억 5천에 낙찰 받고 재계약한다면 어떤 수익이 보일까를 한번 계산해보죠. 간단하게 등기 수리 명도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500, 한 2,000까지 볼까요? 2,000 정도, 예. 비용, 그러면 3억 7천 정도의 총 투자금인데, 대출이 상가니까 대출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80%면 38에 24?
58에서 30, 2억 8천 정도의 대출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감정가가 무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거고, 이 정도면 이자는 저는 뭐 0.3%, 326, 38, 24, 한 80만 원 정도 월 이자. 그리고 150을 받는다는 거죠. 월세. 요거는 역시 제 마음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어쩌면 이게 실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보증금은 한 2천 정도를 받죠. 그러면 총 회수되는 게 3억. 그러면 7천만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7천 투자해서 월세 70을 받습니다. 월세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건 12%죠. 이것 자체는 높지 않은데, 자, 이거를 가지고 가다가 상권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감정가는 6억이지만 5억에 처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2년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 이런 저런 거 뭐 빼버리고요. 매도 수익이 1억 3천. 다시 지울 수가 없네요. 1억 3천의 매도 수익. 그 다음에 한 달에 70, 20넉 달. 어떻게 되나요? 70만 원에 20넉 달. 7, 24, 4, 7, 28. 14, 28. 1680. 투자 금액은 7천. 그죠? 대략 1억 4천을 넘어가고 7천이니까 2년 후에 매도했을 때 2배, 200%의 수익률, 연 100%의 수익률,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보다는 과연 2년 후에 5억 또는 그 이상에 팔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팔 수 있다면 이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뭐 계산으로 해봤지만 저는 이런 계산을 늘 해보니까 제 예상은 3억 5천보다는 더 높게 낙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가 가까운 남동구 지하철 역세권 1층 상가에 대해서 권리와 수익성, 장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